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의 같은 단지 안에 고가의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죠. 왜 그러면 같은 단지 아파트를 샀는지가 의문이었는데요. 실마리가 조금씩 풀린다고 합니다. 2년 전 이찬진 원장이 아파트의 동대표, 그게 뭐라고? 선거, 동대표 선거를 놓고 소송전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이찬진 부인하고 당시 그 선거관리위원 했던 사람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요. 계획 못할 줄 알고 한번 죽어가라 하는 생각을 정말 갑질했던 것 같아요. 동대표 소송이요? 이게 무슨 소송이었습니까? 네, 이찬진 원장이요. 아파트 2채를 산 뒤에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고 동대표에 뽑히기 위해서 소송전을 벌였다는 그런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 2년 전 아파트 동대표 선거 출마 당시에 이찬진 원장의 이 후보자 확정 공고문입니다. 자필로 쓴 직업란에 변호사로 기재가 돼 있고요.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확보를 한 그런 내용인데 아내와 공동 명의로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들인 뒤에 동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를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이찬진 원장 부부와 가깝게 지내던 선관위원 2명이 임기 연장 문제를 놓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소송에는 이찬진 원장의 동료 변호사들이 동원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찬진 원장 부부와 가깝게 지내던 이 선관위원 측 변호인들은 모두 이 원장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었다고 합니다. TV조선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에 이 해당 변호인들은 수임료도 받지 않고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민 사이에서는 그 당시에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대동한 소송 갑질이었다라는 비판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차례 소송에서 선관위원들은 패소했고 이찬진 원장이 출마했던 동대표 선거도 무효화되었습니다.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에 이 일각에서는 30년 된 아파트라서 이 재건축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찬진 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재건축할 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런 경우는 많죠. 근데 소송전까지 치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찬진 원장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는 싫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개받을 수도 있어요. 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는 상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차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 상가의 차익을 포함해서 이찬진 원장 부부가 거둘 차익의 총액이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이 최근에 이찬진 원장 부부가 부부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석했는데 여기서 발견된 공통점이 상가 2채와 도로 부지까지 법원 경매로 샀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만약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떤 곳인데 차익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관련된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관악구 봉천동의 땅부터 한번 보시면 지난 2009년 관악구 일대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잇따르던 무렵에 이찬진 금감원장의 부인이 경매로 202제곱미터, 그러니까 61평을 9,200만 원에 샀습니다. 주택가 사입길이긴 하지만 대지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일반 도로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한 감정평가사는 최대 24억 원의 보상금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 명의로 된 성동구 금호동에 112제곱미터 34평 아파트 상가도 있는데요. 이곳 역시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 곳인데 이찬진 원장 측은 이곳도 경매로 사들였고 서울 중구에는 33제곱미터 10평의 상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현 가치는 샀던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취재진이 이찬진 원장에게 법원의 경매로 이렇게 사들인 부동산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또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이찬진 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찬진 원장은 강남 아파트 가운데 한 채를 팔겠다라고 하면서 시세보다 4억 비싸게 한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내놓으셨죠? 제 집사람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내놓은지는 알고 계세요?
부동산에 그 시가로 해달라 그랬더니 네, 처음에는 20억에 그 부동산에 올렸는데 22억에 내놓으셨죠? 그 지금은 이거 22억으로 바꿨답니다. 중개인. 한 달 전 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전? 아마 18억대 중반 정도 될 18억 겁니다. 18억 원이에요. 한 달 만에 지금 4억이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내놓으실 때 20억에 내놓으셨죠? 그거는 저기 그 중개인이 올린 겁니다. 최근에 사모님하고 상의해서 2억을 더 올린 거죠. 중개인이 그거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중개인이 올렸습니다. 근데 집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고 올렸겠죠. 살벌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한 달 만에 4억, 일주일 만에 2억이 오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냐. 11호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결국은 그 아파트 다시 4억 내린 가격에 팔긴 했는데요. 이찬진 원장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최근 SNS에 11호 부동산 대책은 최악이라고 하면서 의원실에서 만든 부루마블 보드게임 소개했습니다. 이 보드게임판을 보면요.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의 얼굴이 나와 있고 서울 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한편 무인도 칸에 위치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또한 황금 열쇠 칸이라고 있습니다. 부루마블 게임을 해보시면 알 텐데 이게 황금 열쇠 칸에 서울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한 채를 매물로 내놓은 이찬진 원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의 달인 이찬진 원장은 즉각 물러나라라고 요구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찬진 원장 부부의 동대표 소송과 관련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돈이 그렇게 좋으면 공직 욕심은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